자, 1번 분들 어서오세요. 1번 리딩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앞으로 올 봄에서 초여름까지 한 2, 3개월 흐름 동안 나에게 가장 가까이 들어온 인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연애운이죠. 새로운 연애운인데 아마 재회보다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을 염두에 두고 뽑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떤 연애를 하게 될지, 그 현재 상황과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떤 이전의 연애나 내가 하고 있던 일로부터 굉장히 고전해온 느낌이 나요.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또 내가 그만두려고 했지만 쉽게 끊기지 않은 그런 관계 때문에 되게 힘들어했던 모습들이 보이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지치다 보니까 이제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싶다, 새로운 환경으로 가고 싶다, 이런 열망들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을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되게 고민을 많이 하는 시점에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전의 연애를 끊어내야 되나, 이거 그만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계속 어느 정도는 이어질 것이다. 현재까지도 완전히 끊어내지 못하고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와 이전의 것에 놓지 못하는 그런 미련 사이에서 고민을 좀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런 고민이 되게 무색하게 갑자기 탁 내 눈에 띄는 사람이 나타난다고 하거든요. 굉장히 매력적이고 여러분들의 관심을 끄는 사람이니만큼 다른 사람한테도 좀 인기가 많은 사람으로 보여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들어올 것이다. 여러분들의 생활 반경, 여러분들의 일터나 학교에서 그 사람이 등장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 눈에 들어온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 사람과 어느 정도 교류를 하면서 지내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여요. 그러면서 가까워지실 것 같거든요. 근데 아직은 막 썸을 탄다거나 그런 그림까지는 완전 나오지 않았는데 분명히 어떤 기류가 있을 것 같아요. 상대방도 여러분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한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여러분들이 어떤 과거의 연애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계속 고민을 하고 힘들어했다면 그 사람을 완전히 잊혀줄 만한 굉장히 매력적이고 눈에 띄는 사람이 들어올 것이다. 그 사람과 좀 얽힐 일이 있을 것이다. 올 봄에 이렇게 보입니다. 그럼 그 두 분이 어떤 식으로 가까워지고 어떤 사랑을 하게 될지를 보니까 사실 두 분 다 사실 연애가 그렇게 당장 필요한 상황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또 이전에 힘든 걸 좀 잊어보려고 새로운 연애가 필요하다거나 그렇게 될 뿐이지, 사실 두 분 다 급하거나 막 딱 꽂혀서 달려가거나 그런 타입은 아니거든요. 딱히 아쉬울 게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근데 두 분이 서로 보자마자 확 끌림을 느낀다고 해요. 뭔가 딱 처음 봐도 내 스타일이다, 아니면 뭐 그냥 은은한 호감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저 사람 괜찮네, 만나볼까, 이게 아니라 처음부터 욕심이 나는 사람인 거죠. 상대방도 여러분도 그렇게 첫눈에 그런 끌림이 있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스파크가 튄다고 나오고, 그것 때문에 어느 기간 동안은 굉장히 서로 갈피를 못 잡을 거예요. 서로가 본인 마음이 뭔지도 잘 모른 채로 이게 뭐지? 왜 갑자기 제가 좋아졌지? 쟤 알지도 못하는데 왜 이렇게 떨리지? 이런 혼란 속에서 지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어떤 행동을 바로 취하기보다는 본인의 감정이 뭔지 그 당황스러움을 추스르느라고 어느 정도 둘 다 행동을 하지 않고 각자 자리에서 서로를 지켜보면서 어떤 행동도 하지 않고 계속 미묘한 기류를 가지고 갈 수가 있어요. 두 분은 그렇게 시작이 된다고 나오거든요.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면은, 상대방은 처음 인상으로 치면은 남자 여자 불문하고 딱 봤을 때 약간 선이 예쁘다 이렇게 느낄 거예요. 약간 호리호리하다, 살집이 있는 스타일은 전혀 아니고 슬렌더 타입이고, 여자분이라고 하면 상대가 여자분이면 딱 봐도 예쁜 사람, 눈에 띄는 사람, 여성스럽게
이게 여성스럽다는 말 쓰기 싫지만 아무튼 여성스럽게 예쁩니다. 딱 봐도 그런 사람이고, 이게 외적으로만 보면 그래요. 근데 남자분들도 뭐 어느 이렇게 분위기가 막 잘생기고 막 남자답고 막 섹시하고 이게 아니라 어딘가 모르게 예쁜, 이게 선이 고운 느낌 있죠. 속눈썹이 길다거나, 그리고 피부가 굉장히 좋아요. 하얗고 결이 좋다. 그리고 뭐 섬섬옥수라던가 어느 한 포인트가 좀 예쁜 거예요. 이게 남자들이 봐도 인정할 만큼. 그렇게 잘생기고 예쁜 타입이 많을 것이고, 상대방이 은근히 로맨티스트라서 그 겉으로 봤을 때는 주변에 이성이 많을 것 같이 생겼단 말이에요. 예쁘고 잘생겼으니까. 그리고 인기도 많아요, 이 사람이. 근데 한 사람한테 꽂히면 지고지순하게 딱 그 사람만 바라보는 성격이에요, 상대방이. 근데 두 분이 첫눈에 이렇게 꽂히는, 그렇게 시작이 되기 때문에 상대방은 사실 누군가 좋아하면 딱 여러분만 좋아하면은 다른 사람은 딱히 마음에 두지 않을 거다. 여러분만 보고 이렇게 마음을 품고 갈 건데, 문제는 그거예요. 문제는 상대방이 그렇게 연애에 적극적인 타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은 워낙에 관심도 많이 받고 사랑도 많이 받으면서 살아왔던 사람이라, 웬만큼 이 사람한테 애정 표현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그게 무슨 나 좋아하는 거야 이렇게 넘겨버린단 말이에요, 상대방은.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진전이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름 호감 표시를 했다고 하는데 상대방은 아예 아닐 거야 라고 생각을 해버려서 그냥 왠지 모르게 어느 날 삐져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이 굉장히 섬세해요. 굉장히 섬세하고 조심스럽고 여린 성정도 있고요. 이게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연인이 되면 굉장히 나한테 지고지순하고 헌신하고 좋은 파트너란 말이죠. 근데 이게 그 연인이 되기 전에는 좀 힘들 수가 있다. 이럴 땐 누가 이렇게 딱 한 사람이 딱 잡아 끌어야 되는데 상대방이 그 역할을 못 해줄 확률이 높아요, 이 성정상. 근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적극적인 타입은 아니란 말이죠. 적극적인 타입이면 좋겠다. 여러분이 적극적인 타입일 수가 있어요. 이 카드에서는 둘 다 약간 이렇게 적극적인 타입은 아니고 그냥 본인이 가진 본연의 매력으로 사람을 끄는 사람인 것 같은데, 두 분 다 모르죠. 이제 둘 중에 하나가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관계일 거다. 상대방은 여러분들을 굉장히 좋아하면 굉장히 많이 좋아할 거고, 바라는 것도 많을 거예요. 나를 더 좋아해줬으면 좋겠어. 나한테 더 편해졌으면 좋겠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른 이성하고 있을 때 속이 막 부글부글 끓어. 근데 그 티를 못 내요. 그런 사람하고 여러분들하고 얽혀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그 사람 성격이나 그런 거 좀 뽑아보면서 봅시다. 상대방은 어떤 사람인지. 두 분은 썸 단계에서 많이 결정이 날 것 같아요. 정말 그냥 흐지부지 될 수도 있는데, 만나면은 정말 예쁘게 만나실 것 같거든요. 두 분이 좋아하는 마음을 충분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성격, 로맨티스트잖아. 로맨티스트인데 너무 조심스럽고, 그리고 현실주의자. 착각하는 거 정말 싫어요, 상대방은. 그래서 여러분들을 좋아하는 마음을 굉장히 꽁꽁 숨기고 있을 확률이 높고, 이 사람을 만나면 굉장히 오래 예쁘게 잔잔하게 갈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정말 만난다면 여러분들이 조금 적극적으로 대시해도 되지 않을까? 왜냐면 상대방은 여러분들 좋아하는데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사람은 본인 매력을 모르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마음이 없는 사람한테는 되게 당당하고 멋있게 구는데,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엄청 조심스럽고 계속 의심하고 나를 좋아하는 게 맞는지, 그런 조심스러운 성격이에요. 생각보다 이 사람이 겉으로 보여지는 거와 다르게
소심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딱 그 사람 첫인상을 봤을 때 쟤는 자신감도 넘치고 사람 대하는데 거리낌이 없구나 라고 느껴서, 그러면 내가 이게 호감 표현하면 이 사람도 나한테 똑같이 해주겠지? 마음에 들면은 나한테 똑같이 다가와주겠지? 라고 기대를 할 수가 있는데, 전혀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상대방은 진짜 마음이 있으면 의외로 소심해지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그런 괴리감이 있잖아요. 분명히 나를 좋아하는 것 같아. 분명히 나를 신경 써. 근데 이상하게 나한테 내 앞에서 목소리 깔고 막 뚝딱여. 뚝딱이는 것도 아니야. 관심 없는 척을 한다거나 굉장히 사무적으로 대하려고 한다거나, 그래서 여러분들 좀 혼란스럽고 마음이 아프다 하면은 높은 확률로 상대방이 숨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막 플러팅을 할 때 누가 들어도 알게끔 하지 않아요. 되게 은근하게 하시는 타입일 것 같아요. 왜냐면 본인은 그게 최선인데 남들이 들었을 때는 왜냐면 약간 두 분이 그 집단 내에서 만나게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다른 사람 의식도 좀 하실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하게 될 것 같은데, 이분한테는 그냥 쿡 찌르는 게 나아요. 한번 그냥 뭐 하실래요? 이렇게 묻지 말고 제가 살게요. 언제 만나요? 라든지 그냥 한번 그냥 둘이 만나는 시간을 딱 가지면서 시작하는 게 좋다. 그럼 두 분이 만날 때 조심해야 될 점은 제가 미리 뽑아놨더니 이겁니다. 가십과 해피니스. 이게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 시선을 많이 의식하실 거라고 했는데 아마 집단 내에서 보시게 될 것 같고, 비밀 연애가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되게 주목을 많이 받는 사람이거든요. 인기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썸녀가 생겼다?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 썸남이 생겼다? 뭐 사귀는 사람이 생겼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가 막 나오는 거죠. 누구야? 왜? 쟤를 왜? 막 이런다던가. 괜히 깎아내리고 싶은 사람도 많고, 그래서 피곤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만 조금 흐린 눈 하고 감당을 하신다면은 굉장히 예쁘게 만나실 수가 있는데, 또 이런 것도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딱 한눈에 꽂혔다고 했잖아요. 근데 솔직히 그런 경우가 많지 않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진짜 꽂혀서 좋아하게 되는 사람이 진짜 몇 년에 한 번 나타날까 말까던데, 아무튼 그런 내 스타일을 만났다는 그 기쁨에 급발진하거나 아니면 무리수를 두거나 그러면 안 돼요. 약간은 마음을 좀 차분히 가져가야 되거든요. 내 기분에 따라서 너무나 휩쓸리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만날 때 조심해야 될 점, 다른 사람들의 가십에 대해서 딱 먹금해야 되는 그런 태도가 중요하고, 이 사람과 같이 알아가고 관계를 맺으면서 너무 행복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내 마음을 그 감정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를 조금씩 스스로가 절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을 위한 조언을 읽어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 카드가 뭐냐면 이 카드는 블로서밍이네요. 꽃이 핀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뭐냐면 다 때가 있다는 메시지를 함축하는 카드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또 통하네요. 이게 제가 너무 그 행복한 감정 때문에 오르락내리락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얘도 어느 정도 그 의미를 내포하는 게 뭐 때문이냐면, 이 꽃이 피는 동안에 이 식물이 이 꽃을 피울 동안 안에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한단 말이죠. 그거는 뭐랄까, 이제 이게 꽃이 완전 피기 전까지는 굉장히 조용하게 하고 있어야 돼요. 안에서 노력하고 너무 왈가왈부하지 않고, 그리고 다 때가 있다는 거. 이 꽃이 피려면 때가 있기 때문에 뭐 하나 안 됐다고 너무 슬퍼하고 지레 포기하거나 그러지 말고, 이게 때를 기다려야 된다.
때를 기다릴 때, 때가 올 때까지 내 스스로 잘 가꿔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을 하자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지금 4월 초죠. 네, 새해 시작을 4월 초라고 하잖아요. 4월 초부터 정말 내면과 외면을 잘 가꾸시는 게 좋아요. 먹는 것도 가공식품 말고 좀 건강한 음식으로 많이 드시고 운동 많이 하시고 노폐물 배출하는 거, 반신욕, 그리고 폼롤러로 내 몸 마사지 막 해주고 그렇게 굉장히 나를 대접한다는 느낌으로 잘 가꾸셔야 돼요. 마치 꽃이 피우기 전까지 이 식물이 노력을 하는 것처럼 내 몸을 잘 가꾸고 정화하고 그러다 보면은 완전히 딱 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는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인내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 이 카드에서는 인내심이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이 카드가 나왔다는 거는 정말 괜찮은 짝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한테 올 봄에.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멘탈이 불안정하든 아니면 이미 충분하든 간에 이제 앞으로는 조금씩 계속 내 내면과 외면을 위해서 갖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냥 막 살면 안 됩니다. 좀 정화하고 나를 가꾸고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회사 일이 사실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 챙기시고 나한테 충분히 시간을 쏟으셔야 됩니다. 이건 꼭 사랑 때문이 아니더라도 한 번쯤은 내가 내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아름다운 추억이나 관계나 이런 거를 잡는 것도 의미가 있잖아요. 나를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나한테 투자할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언제가 됐든 간에 내가 원하는 상황이 찾아올 테니까 그건 때가 있는 거니까 조급해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본 분들은 곧 예쁜 연애하게 되실 것 같아요. 걱정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이제 스스로를 잘 돌보는 일만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본 분들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또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제로 뵙겠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2번 분들 어서오세요. 2번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올 봄에서 초여름까지 약 2, 3개월 흐름 동안 나한테 가장 가까이 들어와 있는 인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우리 2번 분들의 연애 흐름을 보자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과거도 그렇고 지금까지는 연애보다는 내일이 더 중요했던 사람으로 보여요. 확실하게. 그래서 아니요, 저 진짜 연애 너무 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분들은 2번호 뒤로 가기 누르셔가지고 다른 거 선택을 해보세요. 2번 분들은 좀 확실하게 나는 내일이 더 중요하고 연애를 해도 우선순위는 항상 내 일, 직업, 학업으로서의 선택이 더 중요하다 라고 항상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사실 지금 연애보다도 앞으로 내가 어디를 가야 될지 이직이나 뭐 해외로 이동하는 거 또는 뭐 유학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고 염두를 해두고 적어도 현재 있는 내가 속해 있는 곳보다 더 나은 곳을 바라보고 그걸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연애라고 하면 약간은 뒷전인 그렇게 보이는데 여러분들한테 누군가나 들어오긴 할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나도 모르게 탁 나한테 스며드는 사람이 있을 거다. 이거는 불가항력이다. 이렇게 보여요. 내가 원했던 것도 아니고 내가 생각했던 것도 아닌데 갑자기 누군가 들어왔어. 그래서 그 사람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시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 알아가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나타나긴 할 것 같아요. 근데 어디서 보냐? 이 사람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런 집단이긴 한데 일로서 엮이진 않을 것 같고요. 내가 즐거우려고 가는 곳에서 만나게 될 확률이 있어요. 내가 뭐 스트레스를 풀러 가는 취미 활동 또는 뭐 배우러 가는 곳 그런 데서 만날 수가 있는데 그 사람이 되게 묘하게 여러분들이 좀 성적으로 끌린다고 해야 되나? 케미가 있어요. 그래서 내 스타일이 아닌데 외모적으로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섹시한 거예요. 여러분들 느끼기에. 그 미묘한 텐션이 느껴지는 그런 사람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도 몸은 좀 좋은 사람일 것 같다. 몸은 굉장히 좋고 다른 사람들하고 있을 때 되게 사교적인 사람. 그래서 이목을 되게 끈다. 목소리가 좀 목청이 좋은 확률이 있어요. 상대방이. 그 체구도 뭐랄까 크고 작고를 상관없이 좀 단단해 보이는 느낌? 그런 사람일 것이다. 근데 문제는 성격이 이 사람 상대방이 되게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보수적인 어떤 느낌 보수적이냐면 이 사람이 딱 내 바운더리에 들어왔다라고 하면 되게 안정적인 사람일 수는 있어요. 책임감도 있고 지켜주려고 하고 근데 그 전에는 확신이 서기 전에는 너무 몸을 사리고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한다거나 자기 상처받지 않는 게 우선이라서 여러분들이 뒷전이 될 수 있다거나 그리고 생각보다 되게 서툴러요. 연애에서는 서투른 사람이라 여러분들이 느꼈을 때 생각보다 좀 깬다, 어리다 이렇게 느낄 확률이 높아요. 상대방 성격 봤을 때. 그래서 두 분이 어떤 식으로 두 분의 감정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냐 봤을 때 여러분이 상대방한테 되게 매력을 느끼고 상대방도 여러분한테 끌리지만 여러분이 느끼기에 이 사람은 아니다 싶어서 좀 쳐내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앞으로 다가올 지금 가장 가깝게 이렇게 딱 다가올 연애운을 본 건데 이게 만족스럽게 끝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어떤 활력은 줄 거고 그리고 결정권은 여러분들에게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딱히 걱정할 일은 없지만 뭔가 글쎄 약간 한여름밤의 꿈처럼 끝날 확률이 있는 그런 연애다. 상대방의 특징을 좀 더 볼게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진짜 연애가 딱히 막 원하시는 분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이따가 지금 이 연애의 운이 딱히 좋지 않으니까 다른 카드를 한번 뽑아보긴 할게요. 이 상대방은요, 뭐라고 해야 되지? 여러분들 감정에 아주 기분 좋게 이렇게 들러붙는 성격은 아닐 거예요. 이 사람하고 얽혔을 때 나는 진짜 지금 이럴 시간이 없는데 왜 자꾸 이 사람한테 휘둘리지? 라는 느낌을 받으시고 이 사람이 결국에 자기가 상처받지 않으려고 방어기제가 엄청 올라오는 그런 타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상처를 받아요. 그것 때문에도 우울해질 수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 사람하고 얽히고 싶은데 이게 그냥 어떻게 보면 성욕 때문일 수도 있어요. 호르몬 때문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 사람하고 어떤 감정적으로 아끼고 그게 아니라 둘이 너무 끌리는데 끌리는데 서로 합이 안 맞아. 그래서 너무 좀 짜증이 나는 그런 카드들이 나와가지고 별로 좋은 인연은 아닙니다. 근데 모든 인연엔 다 이유가 있긴 해요. 근데 이번에 들어올 그런 인연이 이럴 수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마음 준비를 하는 건 좋겠죠. 두 분 사이에 뭐가 장애물이 될지 조심해야 될 점을 뽑았더니 이 두 카드가 나왔거든요. 이 카드가 나왔다는 거는 상대방이든 여러분들이건 지금 사랑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 상대방한테 이미 짝이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들한테도 짝이 있을 수 있겠지만 내가 더 우선순위로 둬야 될 게 있다. 그게 있어. 내가 더 우선순위로 둬야 될 게 있다. 이게 상대방한테도 여러분들한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만나면 안 되는 상황인데 끌리는 거야. 이게 너무 갑작스럽게 다가왔기 때문에 되게 흔들릴 거예요. 막 이게 뭐지? 막 하듯이 서로 감정이. 이제 그것 때문에 서로 삐걱거리고 이게 사람 만남이라는 게 어쨌든 좋은 감정을 간직한 채로 알아가고 대화하고 잡아주고 나도 너한테 마음이 있다. 나도 있어 하면서 조금씩 보여주고 그렇게 알아가야 되는데 막 자기는 없는 척하고 막 스스로 중심 잡는 것도 헤매다 보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그게 가장 문제예요. 여러분들 사이에서 그 관계가 발전되기 힘든 거는 그 두 개가 가장 커요. 그리고 만나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끌린다는 게 어쨌든 결정적인 장애물이 되겠죠. 그런 만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글쎄요. 본인이 결국에는 겪으면서 헤쳐나가야 되는 건데 제가 조언 카드는 뽑았었거든요. 근데 이거 마지막에 읽어드리고 이거 말고 다른 게 또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이 만남 말고. 근데 자꾸 그 타로의 그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자꾸 질문을 던지는 걸 사실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그냥 이렇게 다음 연애 별로 안 좋네요 하고 끝내기가 마음이 별로 안 좋아요. 찝찝해요. 이 사람 말고 나한테 새로운 사람 더 있냐. 이 사람 말고 누군가 다른 사람 들어올까? 괜찮은 사람 들어오나요? 여러분은 이런 타입이신가요? 약간 어느 정도 좀 나쁜 남자에 끌리는 타입이신가? 굉장히 자아가 강하고 고집이 센 사람한테 끌리실 수가 있어요. 그런 채로 둘이 팽팽하게 줄다리기가 계속될 수가 있다 이렇게 느끼는데 만약에 이게 맞다면 제너럴이지만 이게 맞다면 아무래도 그 사람이든 여러분들의 그 소나무 취향이든 계속 꾸준히 갈 거예요. 쉽지 않은 사람을 좋아하는 거.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호락호락하지 않은 여자를 좋아해요. 막 이렇게 뭐든 좀 순조롭게 가는 타입이 아니라 속마음 잘 모르겠고 본인이 우선이고 그런 여자를 좋아한단 말이죠. 그래서 되게 힘든 길을 굳이 가는 타입이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거 어쩔 수 없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희생을 먼저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일에 더 집중하시는 것 같긴 해요. 왜냐면 내게 더 너무 소중하니까 지금 사랑에 그렇게 내가 좀 더 지고 들어갈 여유가 안 되는 거죠. 내 일에 헌신해야 되는데. 그래서 연애운은 어느 정도 포기를 해야 돼요. 이런 타입은 연애보다는 사랑보다는 일이 우선이면 우선은 일에 집중해야죠. 언젠가는 사랑에 헌신하고 싶을 때가 올 거예요. 안 올 수도 있고 지금 당장은 일에 더 헌신하는 게 맞는 상황이다 하면은 그게 맞습니다. 일이 더 여러분들한테 기쁨을 주니까 그러겠죠. 그리고 또 호락호락한 사람은 싫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에 더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에 있어서 더 좋은 소식이 올 것 같은데 그러면 여러분들의 학업이나 일에는 좋은 소식이 올까요? 올해? 여러분들의 사랑, 일. 스트레스를 좀 일을 꾸준히 하던 일을 잘 하시는데 여러분들 약간 그런 봄, 여름이 될 수 있겠다. 두 가지로 얽혀요.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계속 꾸준히 하고 있던 일에 새로운 걸 더 하고 싶은 일이 생겼어요.
꾸준히 잘 하고 있던 거 냅두고 갑자기 새로운 거 더 하고 싶어요. 그 욕심이 생겼어요. 나한테 기회가 왔는데 이걸 잡을지 말지 너무 고민이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고, 나머지는 내가 일 잘하고 있는데 아까처럼 갑자기 어떤 사랑이 그 사랑이라는 감정이 자꾸 내 일을 방해한다던가, 약간은 여러분들 힘든 봄, 여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2, 3개월이니까 초여름 안에는 어느 정도 결정이 날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솔직히 되게 가슴 앓는 힘든 사랑이라고 해도 저는 그런 감정이 있다는 것 자체가 좀 감사할 일인 것 같아요. 그런 설렘이 없는데도 사실 나쁘진 않죠. 안정적이고. 근데 쉽게 찾아오지 않으니까 어떤 굉장히 약간 열병을 앓는 그런 여름, 봄이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잘 하실 거예요. 왜냐면 이미 너무 뭐가 답인지 아시거든요. 본인이. 그냥 자꾸 헤매는 시간이 있을 뿐이지. 근데 이 헤매는 시간 스스로를 좀 잘 너무 자책하거나 채찍질 하지 말고 그 시간을 잘 견뎌줘야 돼요, 스스로.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위한 조언. 이 카드는요, 이미 여러분들 좀 강한 사람, 제가 이 카드 딱 보고 아까 완즈 퀸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굉장히 강한 사람인가 보다 느꼈어요. 이 여신은 굉장히 독립적이거든요. 누구의 근데 홀로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소드의 퀸은 딱 내 바운더리를 쳐놓고 아니야 하고 가는 그런 느낌의 사람이고, 퀸 여왕은 자기의 능력을 스스로 잘 알고 본인의 매력과 능력을 알고 그거를 잘 관장하는 그런 약간은 능글맞는 그런 여왕이란 말이죠. 근데 그 사이에 있는 느낌이거든요, 이 카드가. 제가 느끼기엔 그래요. 그래서 되게 밸런스가 잘 맞는 카드예요. 어떤 밸런스냐? 내 혼자만의 시간, 나의 영역과 나의 능력과 매력을 발산할 수 있는 그런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사이에서 그 밸런스를 잘 맞추는 사람. 그 안에서 밸런스를 잘 맞추려면 결국에 남의 말이 아니라 내 말을, 내가 알고 있는 이 답을 스스로를 믿어야 되거든요. 그거를 굉장히 잘하는 여신이고, 여러분들이 이 여신을 잘 따라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결국에는 내가 일에 집중한다고 너무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배척하지 말아야 되고, 어느 정도 내 욕망, 연애하고 싶은 욕망이나 놀고 싶은 욕망 같은 걸 스스로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내 일을 더 잘해요. 너무 몰입되면은 안 된단 말이죠. 내 일에만. 그래서 어느 정도 사람들하고 사교 활동도 필요하고, 그 안에서 내 능력이나 매력 같은 걸 스스로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대신에 결정은 내 자신을 믿어라. 다른 사람한테 의지하지 말고 오로지 나만 믿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개인 시간 충분히 가지셔야 되고, 뭐든지 다 밸런스를 맞추는데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건 나 혼자만의 시간, 그 독립성. 여기에 초점을 둬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선택하시는 것만 봐도 일이 더 중요한 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계에서 오는, 사랑에서 오는 만족감보다 일에서 오는 만족감, 내가 성취한 것에 대한 만족감이 더 크신 분이라 어느 정도 이거는 되시는 분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너무 한쪽에 치중하지 않게, 또 스스로한테 갑작스러운 사랑이 찾아와도 너무나 나 이럴 때가 아니잖아 라고 자책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내 감정 수용하고 당황하지 않고 내 시간을 확보하면서 이렇게 감정을 잘 자제를 한다거나 일기를 쓴다거나 혼자 시간을 가지면서 생각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분들 리딩도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또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자, 3번 분들 어서오세요. 3번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이제 봄, 여름 약 3개월 동안
한 6월까지죠. 6, 7월. 이 기간에 나한테 가장 가까이 들어올 인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우리 3번분들은 최근까지도 어떤 감정적으로 힘든 일이 있었다, 어떤 관계가 잘 되지 않았다, 그 때문에 내가 마음이 좋지 않다, 뭐 어느 정도 내 자존심을 지켰지만 이긴 게 아니다, 그냥 힘들다, 그러니까 이런 약간 지친 모습이 보이는데 그 와중에도 이제 어느 정도 기대감은 있을 것 같아요, 연애에 대한. 근데 그게 기존에 마음에 두고 있던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누군가는 완전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싶은 분들이 있을 텐데, 일단 그 상대가 누가 됐든 간에 흐름을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도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정말 어떤 행동력이 없었다면 앞으로는 어떤 기회 정도는 찾아올 수가 있는데, 아직도 거리는 좀 있어요. 거리는 좀 있는데 되게 두 분 사이에서 미묘하게 어떤 의식은 있을 수 있으나 이제 사적으로 알아가는 그런 흐름이 별로 보이진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완전히 연애가 되는 그림은 아니에요. 근데 서로가 서로를 의식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 정도는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일단 봐야 되는데, 그래서 그 상대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상대방은 굉장히 딱 봤을 때 자유분방해 보이는 그런 스타일을 가지고 계시고, 되게 어려 보이는 동안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 만약 여러분들이 되게 감정을 절제하는 타입이라면 굉장히 끌릴 수 있는 자유분방한 사람인데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근데 그런 면모에 되게 끌리는데 결국 만나면 그것 때문에 되게 힘들 그런 타입이거든요. 그 여러분들의 모성애를 또는 부성애를 자극을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약간은 조금 위험하다. 왜냐면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나게 될지, 어떤 식의 연애를 하게 되고 어떤 식으로 감정을 나누게 될지를 본 카드에서는 만났을 때, 대화할 때는 엄청 좋아요. 두 분이 서로를 대할 때는 되게 좋은데 이상하게 그렇게 헤어지고 나면 상대방이 약간 회피 성향이 있어서 연락이 잘 안 돼. 만났을 땐 좋은데 연락 잘 안 되고 또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가끔은 나한테 솔직하지 못한 모습도 있는 것 같고, 완전히 나한테 다 오픈하지 않는 그런 끝까지 뭔가 숨기는 면모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느꼈을 때 내가 어장당하나? 이런 느낌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어장이라기보다 이 사람은 그냥 회피 성향이 강한 것 같아요. 아직 누구한테도 속박될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준비랄 것도 없이 속박되고 싶지 않아 해요. 그래서 약간 이런 타입이 많죠. 상대방한테는 뭐 어느 날 갑자기 전화번호가 사라져. 전화번호 다 정리했대요. 그래서 그 주기적으로 사람들 전화번호 다 지우고, 뭐 또 어느 날 갑자기 뭐 어디로 떠났대고, 막 산으로 막 바다로 어디든 어떻게 튈지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상대방은 정말 내 손에 안 잡히는 사람. 근데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너무 힘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났을 때는 여러분들이 한없이 되게 약해지는데 그만큼 너무 힘들어요. 나한테 잡히지 않아서. 여러분들은 막 잡고 싶어 하는 느낌도 있거든요. 이 사람한테 막 달려가고 올인하고 그런 마음이 있는데, 상대방은 글쎄요, 잡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상대방은 여러분들이라는 감정이 막 상대방은 막 너무 산만해. 그래서 자기 마음이 여러분들 향해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그거는 내일은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렇다고 여러분한테 아주 마음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어쩔 땐 좋았다가 어쩔 땐 그냥 없는 것처럼, 원래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다가 너무나 헷갈리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서 이 사람에 대해서는 좀 더 이상 리딩을 오래 하지 않을게요. 별로 기분 안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두 분 사이에 가장 큰 장애물이 뭔지 극복해야 될 점을 뽑아보니까 이 사람을 만나면 정신적으로 힘들 거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뭔가 상대방이 자꾸 거처를 많이 옮겨 다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 딱 속박돼 있는 사람이 아닌데 문제는 그게 나한테만이라는 거죠. 결국 나한테 속박되는 거, 나랑 1대1 관계를 맺는 거, 이게 중요한데 이게 아니라 다른 누군가한테 속박이 되어질 수가 있고 심지어 이것도 많이 바뀔 수가 있다. 그런 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다. 이런 문제예요. 근데 이거를 과연 감수해야 될까, 여러분들이? 저는 굳이 이 사람이 이상형이라고 하더라도 별로 오래 이 사람한테 묶여있는 거를 좀 조심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카드에서는 이 사람을 어쩔 수 없이 겪고 넘어가야 될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카르마처럼 내가 피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에요. 나한테 어쨌든 다가온 교통사고처럼 딱 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피한다고 답은 아니에요. 어쨌든 겪어야 되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이 과연 내가 이런 고통을 감내할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를 아셔야 되고, 우리 3번 분들 또 다른 새로운 연애운을 한번 뽑아봅시다. 이런 연애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거. 하지만 이게 썩 좋지 않으니까. 그럼 나는 이 사람 말고 이 사람 다음으로 더 좋은 사람 만나나요? 괜찮은 사람 만나나요? 더 괜찮은 사람 만날까? 아니, 들어오는데 뭐지? 회피 성향이 여러분들한테도 있나? 들어오는데 여러분이 그 감정을 감당하기가 힘들어서 지레 내칠 수가 있다고 하거든요. 아니, 오해를 하거나 상대방은. 우리 3번 분들 연애운이 별로 좋지가 않네. 이유가 있을 거예요. 연애운이 안 좋으면 다른 데서 좋아요. 그리고 연애운이 안 좋다는 거는 일시적인 거고 거기에서 배울 게 있어요. 그래서 별로야 어떻게 이럴 필요 전혀 없고요. 연애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번 봄, 여름에 약간은, 그러니까 연애운이 없는 게 아닌데 진짜 감정적으로 막 소용돌이가 치는 그런 감정은 들어올 수가 있지만 결실이 사랑으로 맺어지는 건 형태는 아닐 수 있다. 내 자아 성찰과 조금 더 사람 보는 안목으로 길러지는 그런 결실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사람 공부를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하셔야겠네요. 우리 3번 분들은. 그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여러분. 다 더 괜찮은 나한테 맞는 사람을 만나고 또 나한테 더 가치 있는 게 뭔지를 배워가는 그런 과정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한테 어차피 들어온 일이라면 견디셔야 돼요. 오케이. 이런 감정이 소용돌이 칠 정도로 끌리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분명히 더 약간 쓰게 배우는 무언가가 있을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언 읽어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우리 3번 분들을 위한 조언. 이 여신이 말하는 건 뭐냐면요. 걱정할 건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자연스럽게 이치대로 흘러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카드는 뭐냐면 이걸 말하는 카드예요. 이 카드가 걱정하지 마. 이게 되게 힘 빠지는 말 같더라도 이 카드는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가 현실에서 만나는 그런 사랑 같은 게 되게 엉망이고 못생긴 형태로 올 수 있다는 거. 정말 연애라는 게, 사랑이라는 게 속은 진짜 썩어 문드러질 정도로 힘들 수 있다는 거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 그래. 어쩔 수 없어. 네가 만나는 이런 큰 기쁨과 사랑은 결국에 이면이 있는데 그 엄청난 고통으로도 올 수가 있다는 거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걱정 마라. 네가 이걸 겪어야만이, 여기에서 배워야만이 내가 정말 만나야 될 사람, 평생 갈 사람한테 가기 위한 여정, 그 길로 제대로 가기 위한 그런 하나의 퀘스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앞으로 겪는 이 몇 번의 연애들이 다 힘들고 그렇더라도 여러분들은 변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변하겠죠. 변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있다는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상대방이 다 떠나가고 해도 여러분들은 계속 그 안에서 업그레이드 하거나 뭔가를 포기하거나 버리거나 자꾸 이제 주변 사람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형태로 이렇게 형성되어 가겠죠. 이제 내가 어떤 시점에서 그런 어떤 모습으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또 맞는 짝이 언젠가는 또 온단 말이죠. 그 짝이 나중에 또 떠나가더라도 난 거기에서 또 변화하고 거기에서 또 맞는 짝을 또 만나고.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게 다 내가 겪으면서 배우면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은 굉장히 제가 짧은 시점으로 본 거잖아요. 타로는 2-3개월이니까 2-3개월 동안 뭐 사랑 공부할 수도 있겠구나 그냥 이렇게 마음 먹고 편하게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겪고 나면 난 또 얼마나 멋있어질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3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다른 주제로 뵙겠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4번 분들 어서오세요. 4번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봄에서 초여름까지 약 2-3개월 흐름 안에 나에게 들어올 인연, 가장 가까이 들어올 인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우리 4번 분들을 보면요. 연애운 굉장히 좋아요. 누군가 확실히 들어오는 그림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완전히 솔로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은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 그렇지 않은 분들은 난 아예 관심이 없어요. 난 연애 생각은 딱히 없는데 그냥 들어와 본 거예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른 번호 고르시는 게 맞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너무나 누군가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태라고 나오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대감, 누군가를 향해 있을 거란 말이죠. 그 사람도 여러분을 관심 있게 보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과 여러분들이 한 2-3개월 흐름 안에는 그래도 가까워질 것 같거든요. 분명한 연애운이 들어와 있는데 상대방은 여러분들이 알지 모를지 모르겠는데 엄청나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두 분이 마음을 드러내는 상태는 아닌 것 같고 어느 정도 호감 표현을 한다 하더라도 본인만 아는 수준에 상대방은 긴가민가 하는 수준, 그런 수준으로 그러니까 호감을 표시하지 또는 얼굴이나 그런 표정에선 드러날지 몰라도 직접적으로 나 너와 가까워지고 싶다라는 그런 말은 하지 않은 것 같다. 아직까지는. 서로 지켜보고 있는 단계이고 이제 그런 마음이 있음에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약간 두 분 다 약간 짜증남을 느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뭐라도 해볼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드실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가까워질 그럴 핑곗거리를 찾게 되실 거라고 해요. 그래서 친구로
약간 부담 없이 친해지려는 그런 흐름이 보이거든요. 확실한 거는 두 분이 같이 올해 봄, 여름 안에는 즐겁게 시간 보낼 그런 기회들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사람의 특징을 보면요. 되게 두 분이 장거리 커플이 될 수도 있고 상대방이 좀 멀리서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진짜 외국인일 수가 있지만 거리적으로 좀 먼 사람 그렇게 보이고 이 사람은 사랑을 할 때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그 사람하고 있을 때 좋은 것도 좋은 거지만 굉장히 안정감을 느낄 거다. 그리고 사람이 키도 좀 크고 상대방은 키가 크고 약간 청량한 느낌의 그런 사람이고 여자분들이면 굉장히 약간 서늘하게 예쁜 스타일. 그리고 남자분들이라고 해도 비슷해요. 약간 운동도 잘하고 남자분들 여자분들 관계없이 들어주세요. 운동 잘하고 근데 분위기는 약간 서늘한 면이 있어. 근데 활동적이에요. 활동만 치면은 이제 되게 외향적이고 뭐랄까 그 양기가 충만한 그런 활동. 그러니까 밖에서 하는 운동이라던가 뭔가 되게 겉으로 막 드러나는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지만 딱 시간이 되면 다른 사람들과 막 어울리기보다는 딱 시간 되면은 자기 짐 챙겨서 확 가버리는 사람 있죠.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분위기 자체는 약간 서늘할 수 있으나 활동적이고 사람들하고도 잘 어울리고 다만 자기 선이 뚜렷한 사람이다. 그리고 외모도 굉장히 보통 이상은 합니다. 그리고 키가 어느 정도 좀 있는 분이실 것 같고요. 그리고 막 살집이 있는 타입은 아니에요. 근데 약간 마른 근육 이런 게 좀 잡혀 있는 사람이어서 확실히 좀 매력이 있어요. 누가 봐도 매력 있는 타입이다. 인기가 좀 있으신 분들인데 사람들이 막 대놓고 다가가지 못하는, 그러니까 겉으로 지인으로는 많은데 친구는 많이 없는 사람이죠. 진짜 친한 친구는 한둘만 알고 지내는 그런 사람이고, 다만 내 옆에 있는 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충실한 타입입니다. 그래서 연애할 때도 이 사람이 내 바운더리에 들어오면 되게 좋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라고 나오고, 이 사람과 어떻게 연애를 하고 어떻게 사랑하게 될지 보니까 내 일상 속에서 만나는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하는 곳에서 만나라기보다는 직장이라고 하더라도 직장이란 느낌이 많이 없긴 한데 진짜 친한 그런 직장, 아니면 회사 동아리인데 내 부서 사람은 아닌데 이제 회사 동아리에서 만난다거나, 또는 그 회사는 전혀 느낌이 별로 없다고 했으니까 더 가능성 있는 쪽으로 말씀드리면은 내가 취미 생활을 하거나 내 일상 루틴에서 항상 가는 곳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이다. 근데 내가 관심이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보이는 그 관심이나 행동들이 딱히 성에 차지 않아요. 나한테 분명히 관심이 있는 게 느껴지는데 겉으로 보이는 행동들이 그렇게 성에 차지 않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계기로 누군가는 움직이면서 가까워질 확률이 높다. 근데 두 분이 좀 처음에는 부담스럽지 않게 가까워지면서 서로 스며든다고 하거든요. 이제 일상을 좀 더 자주 보게 되고, 일상 안에서 자주 보게 되고, 둘이 교류하는 시간이 쌓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 다음 단계를 논하는 그런 사이가 된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아마 지금 썸이면은 사귀는 단계로 갈 수가 있고, 지금 짝사랑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제 쌍방으로 관심을 가지고 썸 타는 단계까지 충분히 나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두 분의 연애 오늘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상대방 분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알고 나면은 되게 안정감을 주는 타입이기 때문에 되게 순조롭게 연애를 나아갈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건 이해하셔야 돼요. 상대방이 겉으로 보여주는 모습과 내면이 많이 달라요. 내면이 진짜 예민하고 사람들 만나는 거 그렇게 사실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은 약간 자기 일적으로도 아니면 사회생활적으로도 좀 본인 본 모습과 분리된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 사회생활이 필요하다는 걸 아는 약간 성숙한 타입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는 내가 어느 정도는 이 바깥 활동에 할애를 하겠다. 이게 정해져 있는 사람이라 내가 처음에 보고 느꼈던 그런 기대치와는 내면이 많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좀 이해를 해준다면 상대방은 진짜 많이 헌신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분이 만났을 때 가장 조심해야 될 점, 장애물을 뽑아보면은 사실 장애물이라고 보기에도 애매하게 너무 좋은 카드가 나왔어요. 두 분은 서로에게 많이 끌리고 그러니까 저항할 수 없는 그런 끌림을 느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애매한 기싸움은 최소화하는 게 맞아요. 그냥 서로 간보는 시간 최소화하세요. 그냥 우선 대화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냥 솔직하게. 그리고 감이나 뭐 다른 사람의 말이나 이런 거는 듣지 마시고 둘이 나누는 그 대화만 신뢰를 하세요. 그리고 이따 약속을 잡아야 돼요. 누가 하나가 단둘이. 그렇게 하면서 서로에 대한 그런 그 신뢰를 쌓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요. 사실 4번 분들은 너무 좋아가지고 딱히 뭐 이게 없는데 상대방이 여러분들한테 가지는 감정 같은 거 좀 볼까요? 두 분은 정말 잘 되면 좋겠다. 지금 카드만 보면은 약간 친해지는, 지금보다는 약간 한 단계 다 나가가는 느낌인데 상대방 되게 현실적이고 막 그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엄청난 열정을 보여주는 것 같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근데 이게 그 사람의 사랑 방식이에요. 약간은 어떻게 보면은 확 끌리는, 그러니까 뭐랄까, 그냥 두 사람 간에 오는 그런 케미, 텐션 이런 거는 서로가 서로를 확 알아볼 수는 있겠으나 말하고 대화하면서 오가는 그런 애정 표현은 불만족스러울 수 있어요. 확실히 약간 삼삼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그 사람의 타입이에요. 속에 진짜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데 겉으로 자기 텐션을 좀 일정하게 유지하고 싶어서 약간 절제하는 모습도 보이거든요. 이 사람은 좀 사람을 오래 보자, 그러니까 이런 타입이에요. 오래 보고 판단하는 타입이라서 겉으로 나한테 보여주는 애정 표현이나 호감 표현이 내 입장에서 시원찮을 수 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감안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상대방은 좀 은은하게 오래 갈 타입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이 진짜 나한테 약속하는 거, 입 빨린 말이 아니라 이 사람이 정말 지키는 말, 이런 것들에 집중을 하면서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사모분들 너무 좋아서 뭔가 딱히 더 읽어드릴 게 없어요. 마지막으로 조언 카드 뽑은 거 읽어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자, 이 카드도 사실 조언 카드도 정말 딱히 뭐 조심해야 할 점이나 아니면 뭐 마음이 염두해야 될 점이나 이런 것보다도 사실 지금 가진 내 감정과 뭐 마음에 두고 있는 것들을 그냥 자유롭게 표현하고 지내, 이런 느낌이에요. 약간은 조금 느슨해져야 되는 것 같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조금 생각을 빼고 지내고 되게 이거는 내 감정이나 뭐 마음, 고통 이런 것들 뭐 기쁨이든 뭐든 다 예술적으로 승화해라, 이런 말인데요. 사실 이게 저는 그냥 네가 가진 것, 네가 현재 누릴 수 있는 거에 감사하고 아름답게 표현해. 너무 깊게 파고들어서 괜히 확대 해석하지 말고 꼬아듣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표현해. 걱정하지 마. 이런 카드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 예술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사람을 통해서 느끼는 감정들 예술로 표현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상대방하고 썸 탈 때 약간 그 플레이리스트 공유하면서 썸 타도 좋을 것 같고, 음악에 관련된 얘기가 많아요, 이 카드는. 그래서 예술 쪽 중에서도 음악에 관련된 거. 그래서 음악으로 많이 풀고 음악을 가까이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성원분들은 정말 걱정 말고 그냥 마음 편하게 그냥 흐름대로 타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마음에 두고 계시는 분이 있으면 그 사람과 가까워질 수 있는 흐름이고, 그 과정에서 너무 염려하지 말아라. 그 사람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과 다르게 속이 굉장히 심오하고 깊을 수가 있고 예민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한테 어느 정도 약간 그런 면모로 봤을 때 약간 나한테 선을 치나? 라고 느낄 수 있어도 그거를 곡해하지 말아라. 그냥 그 사람 시간을 그대로 인정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카드들이. 네, 그러면 4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너무 좋아서 제가 딱히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시고 제가 다음에 다른 주제로 찾아뵐게요. 안녕히 가세요.